드디어 파묘의 2차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1차 예고편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중간중간 새로운 떡밥들이 공개되면서 예상과는 다른 새로운 스토리를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1차 예고편이 공개된 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었는데 2차 예고편을 보고 나니까 전혀 다른 방향의 반전 스토리가 보여서 소개해드리려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럼 끌지 않고 바로 예고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겁나 험한 게. 왜 자꾸 애들 꿈에 나오시는 걸까요? 이거 할머니 이 가지고 있네. 일단 풍수사 최민식 일당이 묘자리 하나를 파고 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애들 꿈에 나와서 파묘를 의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식은 곧바로 1차 예고편에서 나왔던 흙 먹방을 시작하는데 맛만 보고 악질인 걸 감지해버리는 고인물이었죠.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지죽의 악질한 말이다. 실제로 풍수사들에 따르면 풍수지리가 좋으면 흙이 된장같이 구수하고 악질일 경우 쇳맛이 난다고 하는데 철분 맛이 혀를 강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는 이유를 파악해버리는데 할머니의 이를 손자가 갖고 있는 걸 맞춰버립니다. 참고로 최민식은 풍수사지 무당은 아니라서 감으로 때려 맞췄다기보단 시신의 치아를 확인해봤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관의 모습을 봤을 때 포스터에 나오는 메인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일상적인 파묘 의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거든요. 밑도 끝도 없는 뭐 그냥 부자예요. 시작이 좋네. 그리고 이제 문제의 파묘 의뢰건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에 있는 한 떼부자가 의뢰해서 무당 듀오인 김고은과 이도현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김고은과 이도현이 유해진과 최민식한테 출장 보고를 하는 걸로 봐서 한국에서 항상 같이 일을 하던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식이 풍수지리를 봐주고 유해진이 장의사 역할을 하며 김고은과 이도현이 굿을 벌이는 파묘 카르텔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집을 보면 LA에 이 정도의 대규모의 땅과 저택을 보유하려면 마약 카르텔 보스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로 김고은의 대사를 보면 그냥 부자도 아니고 좀 이상한 집안이라고 하죠. 따라서 부의 출처가 깨끗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 메인 떡밥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40년 땅 파먹고 살았지만 여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박정우 씨 우리한테 뭐 숨기는 게 있죠? 그리고 곧바로 그 문제의 묘자리로 현장 답사를 가보는데 심상치 않은 듯한 무당들의 표정과 최민식의 40년 경력도 무용지물이라는 대사로 봐서 묘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카지노 최무식의 빙의에 미국의 의뢰자로 보이는 박지용을 추궁하는데 확실히 이번 파묘 의뢰건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가장 큰 떡밥이 나오는데 대살굿을 해보죠. 유세차임이 김고은이 대살굿을 하자는 대사를 칩니다. 이 대살굿이 꽤나 큰 떡밥을 던져주는데 대살굿은 타살군웅굿이라고도 하는데 동물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황해도 지방의 굿입니다. 그리고 이 굿은 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죽은 조상을 대접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하죠. 따라서 이 묘의 주인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1차 예고편 마지막에 등장했던 험한 존재의 옷을 보면 고려나 조선시대의 장군들이 입었을 법한 군복이죠. 1차 예고편 당시에는 그냥 의문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만 알려졌지 의복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는데 대살굿의 의미와 연계해서 보니까 다시 보이게 된 것이죠. 따라서 묘의 주인은 과거 장군이나 무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최민식과 유해진은 제작 발표회에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같이 일해온 사이라는 말을 흘렸었고 1차 예고편에서 칼군무를 추던 의뢰인 박지용이 춤이 아니라 일본군의 제식을 따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나왔던 의뢰인의 데스택을 다시 생각해보면 친일파의 후손일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집안이라는 대사와 일치하기도 하고 실제로 막대한 유산을 이어받은 친일파의 후손들은 신분 세탁 후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리고 이렇게 잘 지어진 떡밥에 감독의 제작 발표의 인터뷰를 고명으로 올리면 대충 윤곽이 드러나는데 장재현 감독은 최민식 일당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입장에서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떡밥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의뢰인이 이 묘자리를 파달라고 한 이유는 자기 가문의 선대에서 벌어졌던 의문의 사건과 관련돼 있고 심지어 자기 조상이 아니라 다른 집안의 조상일 가능성이 올라옵니다. 한편 1차 예고편에서 유해진은 이 관을 처음 봤을 때 사람관이 맞냐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었는데 저게 사람관 맞아? 바로 이 관입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관이랑은 다른 모양인데 목관도 아니고 무거운 석관인 것으로 봐서 묘의 주인을 봉인시켜놓은 감옥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바로 파묘를 시작하는데 한기가 엄청나네. 이 자리는 1차 예고편에서 의문의 얼굴이 나타났던 그 묘자리였죠. 근데 이때는 그 얼굴이 안 보이는데 최민식이 가져간 곡괭이 같은 장비들과 복장이 다른 걸로 봐서 따로 찾아가서 더 파헤쳤을 때 저 얼굴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어디 있다니?
니들 다 죽어. 그리고 최민식은 갑자기 묘가 열렸다는 전화를 받는데 그 이후에 신에 빙의한 듯한 이도현이 파묘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그리고 하나같이 다들 위를 쳐다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묘에서 나온 그 존재를 마주한 것처럼 보이죠. 일단 여기서 두 군데서 불이 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당집같이 생긴 곳에 불이 나서 그곳에 도착한 최민식과 유해진이 그걸 바라보는 장면과 산속에서 무언가를 조사하던 김고은과 유해진이 불길 속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잠깐이지만 최민식의 어깨를 마사지해줬던 손의 정체가 이도현에게도 다가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고은과 유해진이 살펴보고 있었던 나무가 있었는데 김고은의 포스터에도 등장했던 걸로 봐서 그 묘와 관련 있는 중요한 나무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주변에서 그 존재가 또 나타날 것처럼 보이는데 김고은은 침착한데 옆에 유해진만 겁에 질려 날뛰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때 다들 얼굴에 한자 문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묘 이후에 어떤 저주 때문에 생겼다기보단 그 존재로부터 보호하는 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파묘 전부터 이도현은 팔에 비슷한 문신들이 있었는데 콘스탄틴에서도 퇴마 의식에 사용하는 문신이 있었던 걸로 봐서 같은 모티브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파묘의 2차 예고편이 끝이 나는데요. 파묘는 2월 22일에 극장에서 개봉하는데 간만에 극장에 보러 가고 싶어지는 영화입니다. 한국 오컬트라는 장르가 곡성 이후로 꽤나 팬층이 넓어진 느낌이라 파묘 또한 극장에서 흥행할 것 같기도 한데 예고편을 보면 곡성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도현이 실제로 있는 악귀를 쫓아내는 주문을 외우고 있거나 제트 천불수인신. 타살굿에서 돼지를 세워놓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흙을 먹어보는 흙물리의 법까지 현실 고증의 진심인 것 같죠. 그리고 1차 예고편이 공개된 후 김고은의 휘파람 소리가 BGM으로 계속 깔려서 더 무서웠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겁나 험한 게. 실제로 무당들이 귀신을 불러낼 때 휘파람을 분다고 하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조사해서 각본을 완성한 걸 보면 개연성이나 스토리 전개 부분에선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검은 사제들과 사바하의 장재현 감독의 최신작이라 가장 업그레이드된 K 오컬트 무비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검은 사제들과 사바하 모두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이라 파묘 개봉 전에 정주행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시거나 혼자 사는데 프리미엄 17,000원을 결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돈 5만원대에 1년 넷플릭스 구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